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평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샘플러스 전문위원분들께서 격이 다른 주식 정보들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2시간 동안 함께하시면서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 추천 시간 그리고 종목 상담 코너 시간까지 알차게 누려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코스피 시장도 약세로 장을 마치는 하루였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갤럭시 폴드 스크린 결함 소식으로 삼성전자가 3% 넘게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나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1% 넘게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돼지고기 열병 확산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하는지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대응 전략 세워가는 시간 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참여 방법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자, 그리고 무료로 연락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활용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러스 여승재 혹은 샘플러스 정재훈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셔서 무료로 어떤 도움이든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오늘 함께할 베스트 트레이딩맨들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배트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일단은 시장 전망, 시장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기 전에 또 코스피 시장 전망부터 해보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1,000억 원 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전문위원분들께서는 담아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 과연 담아도 괜찮을런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하신 내용들, 불안하신 마음들 좀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코스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 둘이 이렇게 좀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제 다른 방송에서 그 오해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승재 전문위원이 저고 제가 여승재 전문위원이고 상당히 좀 닮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시장이 빠지면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오늘은 제가 그 오픈 네. 채팅방 만사형통 거기에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 오전 11시경이었어요. 네. 11시경에 중국 증시 개장하고서 중국 지수 흐름도 썩 좋지 못했고 또 외국인 선물 매도 수급도 좀 비우호적인 상태에서 저점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2220에서 2210선까지 열어두고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은 드렸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EU 연합과 미국 그 무역 분쟁 네. 이런 그 EU 쪽에서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보복 관세 리스트 발표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는데 베이지복 내용이라든지 또는 또 라이트 아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4월 말에서 또 5월 달에 중국 넘어간다. 네. 그런 소식들 조금 긍정적인 소식들은 오늘 묻힌 하루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소매 판매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가 전월보다 좀 개선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미국 경기 선행지수 또한 좀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비록 부활절 휴장으로 해외 주요
증시는 쉬겠지만 또 저점 제가 보는 저점 부분에서는 또 반등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다 뭐 내일 정도면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내일은 이제 그 미국 증시도 휴장이다 보니까는 뭐 외국인 수급들이 뭐 적극적으로 반발 매수, 뭐 저가 매수세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내일까지는 뭐 조금 더 뭐 약세 내지는 뭐 관망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주말 보내고 나서 다음 주에 좀 또 재밌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까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뭐 이슈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좀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일단 시장 오늘 밀렸어요. 1.4%대 거래소 시장이 좀 밀렸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1.7%대 밀렸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쫄지 마시고 조정 시에는 매수해라.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도 쫄리더라고요, 사실. 네,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다가 그냥 뭐 손가락 빨고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여승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다시 또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그럴 만한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느낌은 다음 주 정도에는 뭐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저하고 여승재 전문위원님하고 방송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시원한 솔루션을 제공해준다고 밖에서 얘기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그냥 대놓고 종목 어떤 종목을 사도 되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에서 정말로 좀 담아가야 할 종목이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시장 이슈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장 이슈 저희 짚어볼 거고요. 어떤 이슈부터 화면으로 짚어볼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 매수해야 할 종목과 섹터 저희가 좀 골라드릴 겁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중국 자동차 그리고 전자제품의 소비 진작용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수장비 업종 투자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 건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자, 저희 일단은 두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두 가지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현 전문위원님과 여승재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슈가 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아마 제가 선정한 거고요. 좀 긴 거 있죠?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고 하는 거, 공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승재 전문위원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변동성 장세가 된단 말이죠. 매수해야 될 종목이나 섹터 이런 게 뭐가 있을까? 네. 분명히 좀 전에 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나 혹은 어떤 업종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방송 오기 전에도 네, 우리 정재훈 위원님한테 농담 삼아 네, 상관없어.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종목 장세가 그렇지.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뭐 화학 업종 그런 업종의 주도주는 사실 그렇게 뭐 크게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판단을 하기엔. 그리고 어떤 기업 내부적인 정보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외국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훨씬 더 그렇죠. 먼저 좀 그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항상 뭐 제가 미니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그렇다면 오늘 같이 코스피 지수 1.4% 빠지는 시장에서도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매수한 종목은 있겠죠. 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제 순 매수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도 이제 못 올라간 종목들이 있더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또 좋은 의외의 또 숨어 있는 종목
예, 의외의 그 또 좋은 종목을 기회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 또 쉽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저 밑에 종목 저게 있네요. 저 종목들을 띄워드리셨네. 사시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건가요? 오늘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네. 그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그리고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는 종목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건 뭐 오픈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조금 덜 오른 종목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좀 추려봤는데 일단 먼저 외국인 수급 관심 종목으로 이제 SK 케미칼을 좀 꼽아봤습니다.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 뭐랄까요? 그린 케미칼 그렇죠. 비즈니스 네.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 비즈니스, 헬스케어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근데 주가 흐름 자체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장기간 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어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고 사실 제가 이제 하락 추세의 종목을 썩 좋아하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진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닥 이제 이 부분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닥은 개인 투자자가 절대 만들 수가 없죠. 바닥은 개인 투자자가 절대 만들 수가 없고 바닥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는 외국인 내지는 기관 수급이 되겠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 삼아서 이제 제가 SK 케미칼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수급을 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4월 3일서부터 오늘까지. 4월 3일서부터 오늘까지. 예.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예. 뭔가가 있으니까 매수를 하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매수를 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 또 금융 투자 기관 수급 중에서도 그래도 주가를 좀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이제 금융 투자하고 투신을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융 투자가 2거래일 연속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헬스케어 쪽으로는 항상 이제 모멘텀이 숨겨져 있는 상태죠. 이런 부분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에서 SK 케미칼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4주 이평선 21선으로 볼 수 있는 4주 이평선이 이제 이중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제 한 4주 정도 횡보하는 흐름이에요. 4주 정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오늘 변동성이 조금 제공되긴 했지만 시장 영향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이 횡보 구간에서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믿고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월 말 그리고 5월 달에 라이트하이저 또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중국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뭐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중국 쪽에서 좀 긍정적인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된다 또는 뭐 해소가 된다라고 치면은 교역량 증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해서 제가 이제 펜오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벌크 선사입니다. 그 선박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벌크선이 뭐냐 하면 벌크선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상품, 화물을 실어 나르지 않는 그러니까는 곡물이라든지 철강 스크랩이라든지 이런 비규격화되어 있는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을 벌크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뭐 IMF에서 교역량이라든지 OECD에서 교역량 감소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교역량 증가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 펜오션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4월 달에 보시면 이제 제가 4월 1일 기준으로 좀 바꿔볼게요. 4월 달 기준으로 120억 정도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한 85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 4월 달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펜오션 같은 경우에.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도 한 3% 상승 마감을 시켜놨어요. 펜오션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 추세를 좀 벗어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
그래서 펜오션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수급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오늘 2.29% 하락 마감했지만은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8,000원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또 단기 평선의 이중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 부분에서 또 눈 크게 뜨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수급도 지금 외국인 수급이 4월 8일서부터 오늘까지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외국인 수급 종목 제가 간단하게 한 추려봤고요. 기관 수급으로는 이제 만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한국타이어 그리고 코스닥 종목 와이솔까지 한 4종목 정도 추려봤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도 같은 경우에 오늘 4만 원 부근까지 급등하는 모습에서 그걸 뭐 시초가 이하로 마감을 시키긴 했는데 이 4만 원 가격은 제가 항상 좀 명료하게 명료하게 말씀드리는 20일 그 이평선의 변곡점 가격이에요. 61선과 데드크로스 난 가격, 저항받는 가격이죠.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만도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구간에 좀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 기관은 오늘도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가 있었고 오늘 기관은 오늘까지 3거래일 순 연속 매수. 그래서 이평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가격 구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타이어 와이솔까지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을 한 8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작년도보다 올해의 실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그나마 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즉, 지금 구간에서는 가치주 아니면 성장주를 좀 봐야 되는데 성장주들 위주로 매수를 좀 하는 전략? 뭐 이 부분들이 좀 가장 좋지 않을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부분들은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이에요.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장 섹터는 뭐냐?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뭐 5G도 있고요. 뭐 자율주행도 있고요. 비메모리 쪽, 반도체 쪽, 그다음에 OLED 쪽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대다수 좀 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5G 관련주도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여전히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좀 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럴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종목이 좀 많긴 한데 종목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냥 자율주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흐름들 보게 되면 좀 좋을 것 같고 하단잡에 뭐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에이스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보게 되면 뭐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삼성 쪽의 투자 확대로 인한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뭐 육성을 한다고 했었죠. 정부에서 뭐 얘기하자마자 삼성이 또 육성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니까 비메모리 쪽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OLED 쪽이에요. 디스플레이 쪽.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중국 쪽 투자 많이 늘리고 있죠. 반도체가 안 되니까 디스플레이 쪽으로 모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쪽에서 디스플레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장비주들이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한 부분들은 삼성 쪽에서 이제 중소형에서 대면적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QD-OLED도 파일럿 양산에서 생산 쪽으로 좀 전환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는 여전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여승재 전문위원님께 물어보면 제일 잘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4가지 섹터 중에 하나의 섹터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만 해야 돼요? 네, 딱 하나만 한다면. 2개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작년 11월 달에 4가지
그 관심 섹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강연회 중에 때도 하나가 하시지 않으세요? 강연회 때도 물론 가르쳐 드렸죠. 네. 물론 가르쳐 드렸고, 저는 이제 이게 원래 좀 복합적인 그렇죠. 부분이에요. 친환경 자율주행차. 전기차도 되면서 자율주행도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1월 달에 강연회를 했었어요, 오프라인. 네. 강연회 하면서 그때 가장 좀 뭐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네. 그 중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내연 기관차의 성장률이 네. 2%가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내연 기관차 자동차의 성장률이 연 2%가 안 되는 와중에 그러면 그 안에 그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이런 부분들은 계속 침투율, 그러니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뜻.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주가 흐름. 네. 뭐 일진 머티리얼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최근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좋지 못한데 그 부분들 제가 짚어드렸어요. 수요와 공급이 어차피 그렇죠. 전기차가 많이 만들어져야 거의 전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지금 생산을 막 이제 캐파 늘리고 있잖아요.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뭐 중국 기업도 그렇고 캐파를 늘리는데 생산을 많이 하는데 전기차 생산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죠. 계획은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는 그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맞춰지는 시기는 언제냐? 2020년 이후다. 2021년도 이후가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제 맞춰진다.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짚어드렸는데, 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도 나오면서 저는 항상 친환경 자율주행차. 그럼 자율주행차는 5G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친환경 자율주행차를 놓고 보면 그 안에 다 엮여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막 이렇게 한눈 팔고 새길로 셀 필요는 없죠. 친환경 자율주행차만 봐도 2019년 한 해 내내 네. 돌려서 순환매로 수익 실현해 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연회 하잖아요. 그렇죠. 강연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어떤 것들을 하실 건지. 일단 네. 제가 이제 토요일 오후 2시에 강연회 동부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1월 달에 강연회 했던 내용 플러스 알파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만사형통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심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업종, 종목 그리고 기준과 원칙 가르쳐 드릴 건데 정재현 위원님도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제가 원래는 이게 약속이 없으면 가려고 했었어요. 네. 약속이 있으면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날 이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네, 시추 동호회 좀 모임이 있어서 강아지 때 35마리를 좀 제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네. 가고 싶은데 예. 다음 기회에 강연회가 네. 어차피 강연회 가시면 상당히 좀 유익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 말에 그 강연회 여승재 전문위원님 강연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주서 들은 이렇게 종목군들도 좀 많고요. 말씀해 주시는 종목군도 상당히 좀 많고요. 시황적인 부분들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 자막에 나가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동부증권 지하 1층에서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뭐 문의를 해보시겠다 하시게 되면 02-3153-1611, 1612 이쪽으로 전화하지 마시고 3153-2664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 요 부분들은 아마 여승재 전문위원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또 뭐가 또 답이 하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또 내일 모레 강연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운수장비 업종이 시장 수익률 아웃퍼폼 했잖아요. 그렇죠. 기아차가 또 지붕 뚫고 하이킥 뭐 이런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또 지난주에 제가 지금 이 배트맨 시간에 또 코스피 지수 2250포인트 선도 말씀을 드렸고 운수장비 업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대응 전략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뭐 그 앞서서 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슈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중국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용 전자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1월 달에 이미 보도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미 1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고 어제 중국 실물 경제 지표가 나왔죠. 소매 매출 괜찮았고요. 산업 생산 괜찮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표가 있어요. 중국 소매 매출이 2018년 4월 이후 한 자릿수로 하락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준비한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 이하로 내려온 게 2018년 4월 달 이후로 1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중국 경제 성장의 공헌도가 이 소매 판매, 소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6%가 넘어요. 넘어가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매 매출을 10 위로 끌어올리고 싶은 거죠. 이미 1월 달에 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발개위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한 부분은 10 위로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표명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미 1월 달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뭐 구구절절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짧으니까 한 24개 조치를 담은 한 6개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오염 배출 수준이 높은 일정 조건의 자동차를 폐기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적절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내용이 눈에 띄어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아차라든지 뭐 만도라든지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SAL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목들의 주가가 연초 이후에 상승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연초 이후에 상승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 일정 부분 이제 또 단기 저항 가격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 이런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뭐 정치적으로는 땡긴 거죠. 소비를. 소비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자넷 옐런 연준 의장도 강압 경제 해가지고 고압 경제 해가지고 소비 심리를 자극시키는 거죠. 그리고 2016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2016년 말이었으니까는 17, 18, 19년 이제 3년 정도 되죠. 3년 정도 되면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동차를 뭐 5년, 10년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혹시 우리 정재훈 의원님은 자동차 캐피탈로 하면 몇 개월 할부로 하죠? 뭐 최대한 길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싸니까. 한 뭐 6년, 10년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도 거의 없지 않아요? 3년에서 뭐 4년 뭐 이렇게 한 하는 36개월 내지는 뭐 한 48개월 정도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교체 시기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자동차 교체할 때는 친환경차 쪽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OECD 쪽에서 이제 또 그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은 저는 앞으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친환경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이제 또 중국 정부의 2030년 100만 대 수소차 확보 계획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기차의 성장도 중국이죠. 중국 빼놓고 얘기 못 하잖아요. 수소차도 마찬가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표를 잠깐 이제 표가 지나갔는데 글로벌 중국 시장 수요량 추이 보시면은 2020년도까지 그리고 또 중국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없어요, 지금. 수출하는 게. 지금 연료 전지 국가별 수입액 요 부분도 제가 이제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캡처해서 가져온 게 있거든요.
미국, 독일, 덴마크, 그리고 일본, 영국,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으로 연료전지 수출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증가율이 2018년 3월 기준이지만은 800%, 500%, 2000%, 1700% 어마어마하죠. 예, 여기에 이제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있어요.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 근데 그게 비상장 기업이에요. 이게 상장돼 있는 기업이라면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겠는데 비상장 기업이라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중국 쪽으로의 그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소차 테마주들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제가 찜해둔 종목은 많지 않아요. 제가 한번 수소차 테마주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관심 종목 보시면 이제 수소차 테마주들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테마로 엮어놔서 모아놨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적으로 그 연료전지 스택이라든지 운전장치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은 몇 개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100%, 2017년도에 100%, 200% 상승한 종목이 몇 개나 돼요? 한정적이죠. 이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종목을 찜해두고 계셔야 내년, 내후년 이렇게 엄청난 그 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또 핵심적인 종목은 제가 강연회에서 또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 테마주들을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시면은 또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테마주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또 안목을 또 키우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내일 강연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종목 저한테도 말씀해 주실 거죠? 내일 오시면 안 해요. 네. 아, 내일? 모레입니다, 모레. 아, 모레구나. 예,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모레 제가 강연에 시간이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료나 이런 부분들, 팩트를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서 이제 여승계 전문위원께서 다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연료전지에 대한 이 증가율, 수출에 대한 증가율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따른 뭐 수혜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저는 뭐 시간이 지금 너무 지체가 돼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냥 이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토대로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꼽아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매수 고민 혹은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손절 고민 있으시다면 바로 다음 코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아직까지 종목 접수하지 않으셨다면은 방송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괜찮습니다. 두 전문위원분께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활용해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무료로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 혹은 샘플러스 정재훈 이렇게 오늘 함께 출연하고 있는 전문위원분의 이름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은 각자 개인 톡방에서 무료로 종목 접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종목명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NC소프트 맞으신가요? 네네, 50만 2,500원에 30% 맞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게임즈 들고 계시는데 제가 두 전문위원분들 연결해드릴게요. 네. 전문위원님. 이거는 대형주니까 여승계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시죠. 게임 안 하시는 거죠? 아, 저 게임을 잘 안 해서요. 네, 해주시죠. 시청자분 기다리시네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NC소프트 제가 봐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 매일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NC소프트 뭐 게임주 관련해서 대장주죠, 사실. 그 네네. 부분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제가 이제 게임주를 매매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꼭 제가 여쭤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게임사 그 게임주를 매수를 하실 때 그 게임사가 이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를 제가 꼭 여쭤보거든요. 저 게임에 대해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네. 예. 그럼 지금 NC소프트의 매출이 어떤 게임에서 주로 나오는지는 혹시 아세요? 그냥 대충 듣고 그냥, 아, 잘 모르시죠? 네,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해서, 그럼 잘못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죠? 그래도 수익 잡았는데요? 네? 수익 잡았는데요? 수익이요?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50만 2,500원 아니세요? 수익 잡고 또 더 상승 여지가 있어서 살 거거든요. 아, 수익 실현하시고 네네. 다시 재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50만 2,000원에서요? 네. 요 부분 제가 이제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수익을 내시고 다시 재매수를 하셨는데 고점 부분에서 잡으셨어요, 일단은. 네. 그 리니지 M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신장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한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만사형통 무료 오픈 채팅방 지금 운영하는 거 아세요? 네. 거기서 제가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3월 달 가격 부분에서 매수 말씀드리고 또 48만 원 가격 부분에서 또 수익 실현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바라보는 NC소프트는요. 앞으로 그 클라우드를 이용한 게임 서비스 그리고 VR,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NC소프트가. 개발이 미흡하다든지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픈이 되면 지금까지 넘어가지 못했던 이 51만 원 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 부분이 아직 오픈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져 있는 가격 구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머니. 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을 이미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하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잡아드리고 싶어요. 짧게 잡아드리고 싶고 그래서 리스크 이제 손실 관리하시는 가격은 제가 49만 원으로 잡아드릴게요. 네.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50만 2천 원이시기 때문에 49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손실이 조금 커지시죠. 그러면 그 전에 수익 실현하신 게 상쇄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실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니까는 49만 원 가격은 이평선의 변곡점 가격이에요. 그 가격을 돌파시켜 놨기 때문에 오늘 장중 저가도 49만 2천 원, 49만 원 가격을 좀 단기적으로는 지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고요. 밑으로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하시고 밑에서 다시 매수를 보셔도 돼요. 밑에서 다시 매수를 보셔도 되는데 다시 매수 보시는 가격은 45만 원 기준으로 다시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짧은 박스권 안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된 움직임에서 다시 이제 51만 원 돌파 시도는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돌파 시도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수급이에요. 기관 수급이 3거래일 차익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수급은 오늘 매수 유입됐지만 그리고 이 기관 수급, 금융 투자라든지 투신 수급이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어야만 51만 원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따라서 51만 원 가격 구간에서 기관 수급이 바뀌지 않으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1만 원 가격에선 계속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51만 원 가격 부분서부터 위로는 일단 차익 실현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49만 원. 밑으로 이탈 시에는 45만 원 가격 부분에서 다시 제 공략 이런 쪽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연습 좀 감사합니다. 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게임주로 함께 문을 열어봤고요. 두 번째 상담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TV로 보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TV 소리 살짝 줄여주시고 예. 네, 휴대전화 소리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줄일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바이오텍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면 될까요? 예. 매수가가 23,300원이시고 비중 20% 맞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전문의분도 연결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 방송 자주 보세요? 자주 보는 게 아니고 매일 보죠. 매일 보세요? 매일 보는데 전화는 안 했었거든요. 전화 안 하셨었어요? 예. 차바이오텍 상담했던 거 하지 못하세요, 혹시? 안 했어요, 저. 그러니까 다른 분께서 차바이오텍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 지금 이게 어찌됐든 간에 차바이오텍이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죠? 예.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예. 저는 제가 원래 주식을 하면서 안 하는 게 있어요. 말 많고 예. 탈 많은 주식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차바이오텍은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투자주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어머님이 지금 23,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많이 떨어졌길래.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매수를 덥석 하신단 말이에요. 예. 빠지면 빠지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예. 제 판단을 했을 때는 어머니 이거 예. 단기로 보셨죠? 아니, 상관없어요. 한 몇 년 끌고 가실 수도 있으세요? 아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럼 뭐 기껏해야 한 달, 두 달? 예.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하세요, 어머니. 아. 지금 이거는 예. 만약에 이거 빠지면 예. 저는 이거 16,000원도 깰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아마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도 먼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차바이오텍도 반등이 나올 건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한 19,500원 뭐 그 위로는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도를 하시고 예. 다른 종목을 하셨으면 전 좋겠어요. 아, 예. 추가 매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예, 안 해요. 아시겠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엄니. 19,500원. 네, 그 위로는 매도해서 종목 교체. 수익이 조금 났었는데, 조금 음. 났었어요, 원래 처음에. 네.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있는데 예. 일단 미련 없이 매도하시고 좋은 주식, 더 좋은 주식 많으니까 예. 그걸 좀 교체 좀 해보세요. 예, 수고 많이 하세요. 네. 예. 네,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기가레인 접수가 되어 있고요. 0735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2,54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께서 함께 봐주실까요? 네. 제가 볼까요? 네, 그러셔야죠. 예. 기가레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부분은 그 5G 관련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여타 오이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다른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5G 관련된 종목들 주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오이솔루션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오이솔루션이 상승을 하게 된 거는 언제서부터 상승을 한 거예요? 작년 8월경, 7월, 8월경서부터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을 그린 거죠. 예. 근데 지금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죠. 예.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최저가 만들고 이번 달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급도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4월 달 들어서.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실적 관련해서도 뭐 뉴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적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도 좀 안 좋다가 그 업황, 기업이 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업황이 개선되면 실적은 개선될 여지가 있죠. 근데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불투명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보실 부분이 필요한데 매수하신 가격도 지금 2,540원에 적은 비중 한 10% 정도 매수하셨어요. 급등한 이후에 좀 신뢰도가 많이 없으신 상태죠. 얘가 분명히 간다라고 쳤으면은 10% 이상 매수를 하셨을 텐데 10% 매수하신 거 보니까는 신뢰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니면 조정받으면 분할 10% 더 사야지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기준 가격을 잡아 드릴게요. 자, 4월 9일 날 종가 기준으로는 27% 상한가에 준하는 캔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날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장대 양봉을 만들었으니까 이날의 가격 흐름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날 4월 9일 날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이날이죠. 그럼 장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증가했고 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돌파하는 가격이 2,300원, 2,400원, 450원, 2,500원, 이렇게 2,600원까지 이렇게 선이 그어지거든요. 가장 거래량이 증가, 한 10시 전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가격이 2,450원, 2,400원 가격 부근입니다. 그럼 지금 그 가격의 위치에 있죠. 그 종가상으로는 살짝 밑으로 밀어놨어요. 근데 그 전까지 보면 4월 15일, 16일 안 깨져. 제가 선 그어놓은 가격. 저 오늘 이 종목 처음 봅니다. 자, 그러면 그 가격 밑으로 내려왔다는 뜻은 뭐예요? 일단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2,540원 이탈하면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어야 돼요. 하셨어야 되고 지금 2,400원 이하로 종가가 밀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 시장 특성상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2,300원 가격은 지켜져야 됩니다. 2,300원은 지켜져야만 이 장대 양봉 안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도 생기는 건데 2,300원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2,500원서부터 2,600원 저항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에서는 또 매도 신호가 발생되는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기가레인 살펴봤습니다. 정재인 전문위원님께서는 기가레인에 대해서 좀 의견 없으신가요? 네. 일단 뭐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기가레인에 대해서 네. 정재인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게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딱히 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기업인가 이런 부분 좀 살펴보기는 했었는데 부침이 좀 너무 심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결국에는 대응을 못하는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종목에서 배제를 시켜놓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응을 못한 그런 부분들인 만큼 반등 시에는 뭐 종목 교체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가레인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네. 종목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비덴트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6,440원에 20% 싣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두 분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네. 일단은
전화는 먼저 좀 받아주세요. 제가요? 네. 어, 제 이 종목이 뭔지 몰라서 지금 이게 좀 찾아보다가 갑작스레 왔는데 먼저 좀 상담을 해주십시오 이거.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비덴트 제가 6,440원에 20%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네. 오늘 매수하신 거예요? 종가에? 네, 오늘 맞습니다. 혹시 왜 오늘 종가 매수하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좀 예전에 좀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늘 20% 예. 오늘 예전에 네, 관심이 그렇습니다. 있으셨던 종목인데 예, 오늘 예. 좀 약한 모습 조정받아서 4월 네. 2일 이후 조정받아 내려오시는 건 이제 관심 있게 보시다가 오늘 종가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네네. 비덴트 이제 그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어떤 면에서 네.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HD 디지털 방송 장비의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한다라고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콘텐츠 제작 장비, 송수신 시스템 단말, 포괄하는 산업,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썸머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요 디지털 방송 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 요 사업 영역이 예.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따로 있잖아요. 따로. 예. 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오늘 종가 매수하신 부분이 오늘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네. 그리고 실적 그 컨센서스가 예. 없어요. 그랬어요? 코스닥 소형주거든요.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코스닥 소형주 같은 경우에 IR이라든지 이 기업 탐방이라든지 잘 안 가요. 못 가요. 갈 시간이 없어요. 아예. 네. 중요한 그 기업들 그 분석 리포트 쓰기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네. 컨센서스 자체가 없다라는 뜻은 시장의 관심을 끌기에는 아직 없다라는 부분이죠. 거기까지 좀 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네. 코스닥 소형주의 매수 비중 20%는 많아요. 코스닥 소형주의 적정한 매수 비중은 10% 이내입니다. 10% 이내. 10% 이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날 4월 2일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초가가 6,390원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 제가 굉장히 짧게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6,35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예. 6,350원이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이에요. 이 네네.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도 더 커지고 대응도 끌려다니셔야 돼요. 주가 흐름에. 예. 네, 끌려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6,3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오늘 고가가 6,780원인데요. 그 네. 전에 4월 11일까지 6,750원을 지키려다가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반등 주게 되면 6,700원서부터 6,800원 사이로는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예. 네. 네, 들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부에서 상담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2부에서 종목 상담 이어갈 거고요. 아직 종목 접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두 분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종목 상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링크 보내주세요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2부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